건선은 치료와 관리 두 가지인데 이제 관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치료는 관리를 잘해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먼저 중요할 것이고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선의 악화 요인을 알면 그걸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고, 그래서 건조한 피부, 주로 이제 건선은 계절적으로 겨울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피부에 자극을 주면 자극을 받는 자리에 건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팔꿈치, 뭐 손가락, 뭐 지관절 또는 무릎 이런 데가 건선이 잘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요. 또 스트레스, 목감, 감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음주, 흡연, 비만, 약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조하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건선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피부 질환이 건조하면 심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무좀 같은 거 빼놓고는. 그래서 목욕 습관을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데 보통 물의 온도도 뭐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하시는 게 좋고 뜨겁게 하는 거 별로 안 좋고요. 목욕 시간도 20분 이내로 짧게. 그다음에 횟수도 사실 뭐 겨울에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여름에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두 번,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세정제 사용은 가급적이면 이제 자극이 덜한 걸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 보습제 사용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건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조한 계절에는 습도를 항상 이렇게 좀 높게 유지시켜 주는 게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자극을 줄이라는 말은 건선 환자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뜯으면 각질 뜯으면 피나거든요. 피나고 또 그 자리에서 건선이 더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폐분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각질 억지로 떼어내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고, 떼미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상 이제 떼미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부과 의사들 중에 떼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떼를 밀지 않는 게 좋으시고, 이제 뭐 옷이 너무 꽉 끼는 옷이라든가 장신구들 계속 맞춰야 될 테니까 이런 거 피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광욕을 피하라는 말은 또 좀 이따 나오긴 할 텐데, 이제 화상을 입으면 그 화상 입은 자리에 또 건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스트레스는 이제 건선을 이제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또 건선이 있으신 분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스트레스와의 건선의 어떤 연관성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고, 흡연과 음주는 흡연과 음주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질환은 없겠죠. 뭐 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안 좋다. 그리고 건선도 안 좋고, 특히 음주도 안 좋은데, 음주 같은 경우는 특히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에 음주해버리면 이제 약을 먹을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고 또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감기, 뭐 감염 이런 것들이 악화시킨 요인이 많고, 특히 목감기는 이제 편도 선염을 얘기하는데, 이 편도에 이 세균이 붙음으로써 그게 이제 건선을 유발하는 어떤 시발점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물방울형 건선이 이게 대표적인 건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감염에도 관리를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비만 자체를 요새는 이제 염증 상태로 보기 때문에, 비만은 예전에 병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병으로 보고 또 어떤 만성 염증 상태로 보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는 건선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비만이 있으면은 약물이 소위 말해서 약발이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정해져 있는데 약을 높여야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면 약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또는 똑같은 약을 써도 이 몸무게가 적은 분들에 비해서 약이 좀 안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만을 교정하면 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약물은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약을 먹는지를 꼭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어떤 약을 뭐 먹지 말아라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무슨 약을 지금 지병으로 먹고 있으니까 건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걸 좀 따져보시고, 만약에 약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아까 목욕과도 이제 피부를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 목욕을 이제 너무 잦은 목욕 안 좋고 그냥 보습제 꼭 사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습제 사용은 뭐 건선뿐이 아니라 건선도 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밀폐 효과를 가진, 보통 보습제라고 부르는 게 세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밀폐 효과, 그러니까 피부를 이렇게 코팅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코팅을 시켜줘서 물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밀폐 효과, 그 다음에 물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수분 효과, 그리고 피부의 각질층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연화 효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보습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시중에서 판매된 보습제는 뭐 어느 한 기능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열심히 뭐든지 그냥 나한테 맞고 촉촉하면은 열심히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습제가 결국은 피부 장벽을 회복을 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나 각질이 감소되게 되고, 그러면서 가려움증이 굉장히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선이 기본적으로 많이 가려운 질환은 아니지만 많이 건조해지고 겨울철엔 가려워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막 긁다가 습진이 또 추가로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습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습제의 선택은 뭐 연고, 크림, 로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션은 거의 물에 가까운 아주 묽은 이제 어떤 보습제 제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가 뭐 겨드랑이라든가 뭐 이런 데 바르시면 좋죠. 시원하고 또 이렇게 촉촉하고. 하지만 본격적인 보습제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고는 반대로 아주 끈적거려 바세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세린 같이 끈끈한 것들 쓰면 보습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이제 불편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문제 있고 번들거리고 불편하니까 밤에 이제 뭐 바르고 주무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 연고와 이제 로션의 어떤 좀 뭐랄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크림 형태를 쓰시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발라주시면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너무 또 보습 효과가 적지도 않은 적당한 제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건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 이런 건 없습니다. 열심히 잘 발라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면 건선도 가렵지 않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은 이제 물기가 뭐 조금 남아있든지 아니면 거의 닦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목욕이나 이제 세수를 하고 나서 즉시 최소한 2, 3분 넘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하셔서 바르시면 되고, 또 많이 건선 병변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바르면 되죠. 한두 번 정도 더 추가로 좀 발라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보습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야외 활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건조한 데 나가실 때면은 2, 30분 전에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했는데 나머지 3분의 2가 다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건선은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완치의 질환은 아니에요. 완치를 시킬 수 없고, 왜냐하면 유전적 소인을 갖고 태어난 거여서 그 유전자를 때려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치에 가까운, 그러니까 치료가 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혈압이나 당뇨도 우리 완치시킬 수 없잖아요. 약 먹고 혈압이 조절되고 당뇨가 조절이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의 목표는 부작용이 없는 약을 써서 아주 현저한 호전, 보통 현저한 호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75% 이상 좋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호전은 이제 90%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저한 호전을 보이고 최대한 재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잘 막아주는 이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거고, 이 원칙에 맞는 치료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모든 환자분들이 다 다르게 모든 환자에 맞는 개인적인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간략한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뭐 제가 아직 피부과 전공하기도 전에는 진짜 건선에 어떤 특효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냥 이거 좀 치료하다가 부작용 있으면 이거 치료로 바꾸고, 또 이게 좀 효과 떨어지면 다른 치료, 이렇게 계속 순환식 치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계적 치료 또는 계단식 치료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고정과 보습제를 바르면서 바르는 약을 시작을 합니다. 병증일 때부터 시작을 쭉 해서 중등증이라든가 중증일 때도 바르는 약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보조요법으로. 그러다가 이제 환자분이 바르는 약 효과가 좀 떨어지고 더 심해진다. 이럴 때 이제 광선 치료라는 거를 중등증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광선 치료를 하다가 이제 경부약제, 좀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약제를 이제 시작하는 게 보통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증, 80점이 넘고 몸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중증 건선으로 빠지게 되면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약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약간 계단식 치료 방법, 순환식 치료가 아닌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거의 정설로 이제 굳어져 가고 있고요.